예, 오늘도 강의를 한번 멋지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했던 거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하고 들어갈게요. 무조건 갑부터 갑을 병, 정, 무, 기, 병, 신, 임, 개. 근데 큰 틀을 따지세요, 이제. 이렇게 하면요. 우리가 목은 간담이잖아, 그죠? 간담에 있는 질병이 발생된다. 뭐랑? 얘랑 칠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얘가 무조건 여기 이 청간 10개 중에 합에 글자 앞에 거는 합이고, 그죠? 합 글자 앞에, 앞에는 합으로 보시고, 또 앞에 거는 충이에요, 그죠? 충인데 뒤에서 당하는 겁니다. 여기서 앞에서 7번째 충은 내가 바라보고 당하는 거고요. 내가 입 벌려서 당하는 거예요. 그것만 조심하고, 종합적으로 이제 갑이 됐던 우리 됐던, 이거 구분하세요. 병화, 정화는 음량만 따지면 되는데, 얘는 하니까 신장, 소장 계통을 가지고 얘기하시면 돼요. 큰 틀을 신장 소장이 안 좋네요. 거기서 구체적으로 이제 눈, 혀, 그죠? 뭐 팔, 관절, 팔다리 그리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하시면 돼요. 자, 얘는 토인데 비이장만 따지시면 돼요. 비장, 이장. 크게 봐요. 금은 금이기 때문에 경금, 신금, 금이라서 이건 신패, 폐작용이죠. 신패작용, 폐에 관한 거. 수는 신장, 방광 이렇게 해가지고 갖다가 또 하나씩 붙이면 돼요. 피부병, 팔, 다리, 어깨, 뭐 근육통, 뭐 눈, 혀, 치아 갖다가 붙이시면은 이제 끝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이제 내가 오장육부를 그려놨지만은 여기다가 또 하나 집어넣는 게 또 있어요. 그냥 통틀어서 간목이 어떻고 운목이 어떻고 병화가 어떻고 정화가 어떻고 하면 복잡해. 그냥 큰 틀을 목화 도금수를 먼저 그려놓고 세부적으로 보려면 나중 문제예요. 그죠? 손님이 딱 오면 이제 보는 방법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 것 뿐입니다. 이제 목이면은 얘네들 간목이 됐던 운목이 됐던 이 목은요 생극제어만 보시면 돼요. 자, 목이 많아요. 많다는 표시를 이렇게 할게요. 그죠? 목이 많은데 목이 많으면 얘가 필요한 걸 빨리 찾아야 돼. 목이 많은 사람이 수가 많으면 돼, 안 돼? 수생복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또는 반대로 생각하세요. 이 생하는 것도 좋지만은, 생하는 것도 좋지만은, 생 받는 것도 좋고, 생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강할 때는요, 뭐가 필요한지 빨리 아셔야 돼. 그게 운에서 찾는 겁니다. 얘가 간담이 좋다, 안 좋다는 생극제에서 따지는 거예요. 이제 원리가 간단해요. 정리가 되니까. 목이 너무 많아. 많을 경우는 얘를 힘을 빼는 걸 해야 돼. 일단은 얘보다 극하는 거 하려면요 힘들어. 왜 원리가 뭐냐면 이렇게 징검다리가 있어요. 이렇게 그 세계관을 건너가야 되는데 얘가 있어야 되거든, 그죠? 얘를 가려면 시간이 걸려, 그죠? 아니 얘한테 가려면 시간이 걸리잖아. 얘가 없을 경우. 그죠? 슬기를 따지자는 거예요. 아, 얘가 있으면은 빨리 가잖아요. 그럼 문에서 얘가 들어오는 거만 따지시면 돼. 원리는 간단해요. 얘를 북한나리, 그죠? 궁극목 하잖아요. 그죠? 궁극목 한 것보다 옆에 있는 놈이 얘가 목새가 빼는 게 빨라 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목이 많아서 간담이 안 좋아. 안 좋을 때는 운에서 하루 찾아야 돼. 병화가 됐든 정화가 됐든 찾는 게 더 빠르지. 얘 운을
처치되면 시간이 많이 걸려. 질병, 같은 질병이라도 오래가는 질병 있잖아. 그죠? 그거 만성질환을 하래. 근데 만성질환도 이 간담이 나쁜 사람이 하울에 오니까 바로 나요. 호전이 된다는 얘기야. 호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 원리를 따지시면 돼. 그 나무가 간담이라 했으니까 이 간담 목을 잘 보시면 돼. 많을 경우,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없을 경우에는 수가 필요해요. 수가 필요해요. 예, 수가 필요해요. 예. 사람 인과법이고 인연법도 똑같아요. 이 정리를 하면 이제 간단한 겁니다. 이제 얘가 많은지 안 많은지 어제 똥말을 미쳤어, 그죠? 이제 그 원리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목이 많을 때는 어떻고, 예, 목이 많을 때 이제 간단만 기억하시면 돼. 많을 때는 얘를 빼주는 힘이 하가 들어와야 호전이 된다. 그리고 인생관계도 마찬가지야. 이 간담이 많은 사람이, 목기운이 많은 사람이 하기운을 만나야 걔 힘을 빠지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을 금방 들어요. 근데 이 양반 얘기 들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럼 누구를 만나세요? 그리고 이 방향도 똑같은 겁니다. 내가 간담이 많은, 목기운이 많은 사람이 하의 방향으로 가면 돼. 하방향은 정해져 있잖아요. 남쪽을 갖다 놓고 동남쪽이나 남쪽만 가면 되잖아. 그죠? 거기 가면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약한 사람은 이제 얘가 없다. 이것도 한번 있고 없을 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너무 많다. 많을 경우는 수가 필요해요. 그죠? 수생목. 너무 많을 때는 빠지는 하가 필요하고, 없을 때는 없거나, 신약할 때, 신약이라는 거는 사주 자체가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미약이라고 하면 돼요. 약할 경우 그냥. 없거나 약할 경우는 수가 필요한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얘를 갖다가 우리 한번 써보자고. 많을 때는, 자, 하가 필요하고, 하가 없을 때는, 하운이 안 들어올 때는 대치로 국물 갖다 두면 되지, 그죠? 똑같은 원리야. 잠깐 쓸게요. 근데 이것도 도표 만들어야 되는 건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건 복잡한 거 없을 경우는 무조건 약하거나 무조건 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게 용신입니다. 말 그대로 용신이야. 용신 찾는 방법은 이렇게 간단해요. 이렇게 찾으면 안 돼. 격국용신, 병인 인중에, 인수병, 이런 거 만들었지, 그죠? 그 격 필요 없어요. 격을 찾는 거는 그냥 품행을 찾는 거예요. 격을 찾을 때는요, 품행을 찾으면 돼.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 양반 성품을 찾으려면요, 여기서 찾으면 돼요. 월지, 일치, 용신하고 구분하세요. 그 양반 성격이 DNA가 어떤 성품, 마음속에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는지, 악랄한 건지, 잔머리꾼인지, 격을 찾는 거는 여기서 찾는 거예요. 월지에서, 월지 지장을 찾는 겁니다. 지금 지장간 공부하니까. 월지 지장간에서 투출이라고 투출. 일간을 제한 나머지 세 글자에 떠 있는 거, 나온 거, 나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자, 여기 신이면은, 신이, 자, 진이 있다. 을, 개, 무지요. 그런데 요 울개무가 여기에 어디 울개무가 있으면은 그게 투출된 거예요. 투출되고 그게 얘의 십성에 비견이면은 친구들을 너무 좋아해. 친구들밖에 없어. 그게 성품의 격이요. 그거 보고 팔자의 격입니다. 성품이라 그래요. 품행이 우리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러잖아요. 옛날엔 국민학교지만 품행이 단정하다고 그러고 걔는 너무 혼자 고집이 세다 이런 게 많이 하지, 그죠? 남 걸 막 뺏은다 이런 건 성품을 볼 때는요,
일간 가까이에 있는 얘네들은요, 성격을 보는 거, 성격. 예. 여기에 비결이 있으면 친구를 좋아하고, 예, 여기 식신이 있으면 늘 영구궁리하고, 뭐 여기에 뭐 정제가 있으면 알뜰하고 꼼꼼하고 그런 성격을 얘기하는 거고, 월지 밑에 지장간에 찾는 건 성격입니다. 성격. 예. 성품이 성품 말 그대로 품격이라고 하는데 품격. 성품이 어떻다. 예. DNA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여기가 을개무셋 중에서 여기에 떠 있으면은요, 일간을 제외한 떠 있으면은 걔를 갖다가 십성에 대입하면 돼. 예. 그런데 만약에 없다. 그래서 무조건 지장간은 순서대로 외워야 돼요. 예. 여기, 중기, 본기. 날짜가 틀리거든. 네. 여기 없어요. 이 을개무라는 게 무슨 일간이 됐던 여기에 없을 경우는 맨 위에 자를 갖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빼는 거예요. 없을 때는. 그래서 지장간은요, 순서대로 외워야 돼요. 여기, 중기, 본기. 날짜가 틀려. 근데 지장간은 무조건 외워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무조건 외워서 왔는데 나한테 오면은 지장간 어디서 배웠습니까? 그러면 그 선생이 잘못 가르친 거고, 원래 선생 잘못 가르친 게 아니라 선생이 모르고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예? 지장간에 애기만 하면 된다 하고, 어떤 사람이 나한테 청간은 뭐에 쓰는 물건인고 하고 그랬어요. 인간관계, 지장간, 암정된 지장간 속에 있는 청간이 인간관계를 보기 위해서 썼다. 그게 답이거든요. 근데 청간이 간목이 어떻고 을목이 어떻고 이것만 논하면 답이 없어. 지장간도 순서대로 외워야 됩니다. 네, 순서가 있어요. 무조건 맨 밑에 얘네들은 진토, 진수층민 맨 밑에 토기운만 가지고 있어요. 이게 본기요. 네, 날짜가 틀린 것 뿐이지. 그러니까 없을 때는 맨 위에 걸 쓴다. 그리고 십성을 대입해서 이 양반 같은 경우는 없잖아요. 그죠? 없을 경우 있으면 거기에 대한 십성만 갖다 붙이고, 없을 때는 맨 위에 게 보면은 금국 목이잖아요. 네. 목이면 식신이에요. 음양이 똑같으니까. 그죠? 식신 갖다가 얘기하면 돼. 연구 궁리하는 사람. 그러면 이 양반 직업이 나와요. 금금목이면 식신의 제잖아요. 제. 제요. 걔그 제. 아, 궁금한. 예. 네. 아, 죄송합니다. 편제가 되나요? 아침 공약을 안 드셨나? 예. 이게 식신이 아니, 근데 나오지. 아침에 보행 기도를 하다 한 시간 반 하다 보니까 아침에 기도하려 보행이 아니라 이해해 주세요. 예. 아, 오늘 날씨가 후려서네요. 또 모자도 잘못 썼어요. 내가 아침에 처음 가르쳤어. 금금목 하면 편제예요. 예. 이 편제라는 거는 반복적인 거 싫어하고 경제 쪽으로 가야 돼. 직업이 딱 나와야 돼. 반복적인 거 싫어하고 큰 돈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격국이 나왔으니까 또 얘네들 가기 전에, 예? 얘를 한번 설명을 하고 가야 되네. 이제 종합편이니까 가자고. 자, 비결 겁재는 형제, 자매, 동업자, 동조자라고 했죠. 그죠? 용 큰 틀을 봤을 때요. 큰 틀을 봤을 때 비겁, 식상, 재성, 관성, 인성 5개를 큰 틀을 봤을 때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근데 여기는 비겁에는 형제, 자매, 동조자가 들어가지만은 성격에서는 형제, 자매, 동조자가 안 들어가요. 십성으로 나눌 때는. 얘는 5성으로 나눌 때만 통틀어서 말하는 겁니다. 구분만 할 줄 아시면 돼요. 식상은요, 말 그대로 여자한테는 자식이고, 그죠? 자식, 아들인지 딸인지는 운명에 따라 틀려요. 그죠? 네. 네. 양이면 여자의 양이면은 아들이요. 그러니까 상관, 운명이 틀리면은 상관이 딸이라 생각하면 돼요. 네. 남자는 운명이 똑같은 그런 경우. 지금 이게 분분하게 막 나눠져요. 근데 왜 이걸 나눌 필요 없이 식상은 무조건 자식으로만 치세요. 취급하세요. 왜냐면 그 전에 아들을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볼 줄 알 정도의 대하 식상 정관 평가를 따지는 겁니다. 그 정도의 그 실력이 안 되면요, 그냥 아예 여자한테는 식상이 자식이다. 왜? 애띵 것 같이 봐야 되거든. 예, 식상으로 봤을 때는 여자한테는
아들을 떼어내고 대반 얘기해야 돼. 백호대살이면요. 근데 그 얘기가 나올 정도는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책을 드렸으니까 백호대살은 네, 책을 잘 썼더구만. 너무 길어서 그렇지. 그리고 하려는 충동이잖아요. 이제 하도 이제 들기가 이제 아시지 이제. 네, 이제 세 번 오셔가지고 이 정도면은 박사학위 받은 거예요. 대학 졸업한 겁니다. 자, 재성이면은 남자한테는 여자, 처, 배우자 뭐 이렇게 따지면 되고요. 그리고 아버지. 네. 그다음에 재성은 말 그대로 재물이에요. 물리적. 돈하고 관계된 거. 관성은 말 그대로 남자한테는 자식이고 여자한테는 남편을 뜻하고 명예, 직위, 승진을 뜻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성은 편인 정인이 다 인성입니다. 이거는 어머니를 뜻하고 그 다음에 도장, 공부, 문서, 계약을 보시면 돼요. 정리하는 거라기 때문에 비겁이 형충파에 비겁이 합이 되거나 네, 좋은 생을 받게 되면요 형제자 간의 우애가 좋다는 거고 비겁이 형충파해를 당하면은 살을 당하게 되면 형제자매 우애가 없고 동업해서 안 된다고 바로 얘기해 줘야 돼. 얘기 간단해요. 얘네들 식상이 뭐가 따라서 틀려지지 않은 거 있죠. 얘만 알면 식상이 여자한테는 자식이고 활려는 충동이라 했는데 식상이 형성이 되면 자식덕이 있어요. 그럼 뭐를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잘 돼. 근데 식상이 형충파해를 당하고 흉성을 당하게 되면요 여자는 자식이 속성이에요. 자식을 떴다 생각하면 돼. 그리고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안 돼요. 생각뿐이지 추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재성은 남자는 처고 아버지 재물이를 했는데 재성이 생을 받아가지고 좋아요. 재성으로 참 좋은데 재성이 형충파에 여기 당하면요 남자는 처 아버지 재물로 안 좋아요. 그리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백호대살인이나 공망을 만나면요 이제 요게 중요해. 백호대살, 공망, 그 다음에 칠살, 형충, 파해 이렇게 되면요 안 좋아요. 그럼 비겁이 백호대살 되면 형제 중에 죽은 거예요. 사고수로. 아니면 사업하다 동업하다 망한 거고 이제 갖다 붙이기 나름 얘기죠. 요거는 오늘 저번에 우리 극하는 거는 잠깐 비쳤다고 말했잖아요. 그럼 오늘 생극제화를 하다 보니까 또 요게 또 들어오네요. 그러면 비겁이 백호대살이면 형제 자매 동거자로 안 좋다. 비겁이 백호대살, 식상이 백호대살이다. 그럼 여자 자식을 안에서 잉태를 하기 전에 띈 거예요. 자기들 모르게 띈 거나 아니면 사업 문제 아니면 안 좋은 관계로 인해가지고 애기 짰다면 돼요. 답이 나왔어요. 분명. 백호대살은 무조건 안 좋은 거 질병 안 좋은 걸 보세요. 너무 간단해요. 이제요. 재성이 백호대살이면 간단해요. 재물 없어요. 신용불량자예요. 그리고 재물 있다 하더라도 내 재물이 아니에요. 유산도 못 받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자한테 남자 같은 경우는 여자가 재성이 백호살 사람은 여자 떡 없어요. 여자가 사업해서 망하든가 아니면 여자를 위해서 자꾸 투자해봐야 여자 앞으로 재물을 사면 아파트나 문서를 사게 되면요 계약하게 되면 여자가 부도를 해요. 여자 때문에 안 좋다고 하면 돼. 재물 나간다고 하면 돼요. 남자 같은 경우. 또 아버지로 인해 속색이야. 아버지가 아프구나. 아버지랑 일찍 돌아가셨던 거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관성이 백호대살이잖아요. 그러면 남자는 자식이고 여자는 남편인데 명예직위 승진이 이게 안 돼요. 원리는 간단해요. 인성이 백호대살이면요 딸마다 사기당해요.
취직을 해도 정식 직원이 아니고 계약직 직원이거나 알바하거나 식당에 조업을 하거나 이렇게 돼버려요. 문서가 없는 거예요. 내 집이 없다고 생각하면 돼. 월세산을 산다고 하면 돼. 자, 이제 여기에 대한 백고대사는 뜻만 아시면 되죠. 예. 안 좋은 거. 그 십성에 대한 안 좋은 겁니다. 아버지 갖다 붙이든지 재물 갖다 붙이든지 철을 갖다 붙이든지 이 공망은요 채워야 되는 거예요. 채워야 돼. 반대가 됐어요. 얘는. 공망은 채워야 돼. 무조건. 채워도 끝이 없어. 그래서 허공에 뭐를 해도 허망한 거야. 허망해. 허하다고 생각하면 돼. 허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비겁이 공망이면요 형제 자매 동조자 걔네들하고 자꾸 만나고 싶어도 또 만나야 되고 또 만나야 되고 그러는 거야. 자, 식상의 공망이면요 말 그대로 자식한테 채워야 돼. 이게 치맛바람이요. 뭔가 자꾸 일 벌려. 할 때는 충동이잖아. 자꾸 뭐를 하려고 그래. 재성이 공망이면요 돈 있어도 이게 만족을 못 느낀다고 생각하면 돼. 공망은 만족을 못 느껴. 뭐에 대한 쉽게 말하면 재성이 이러면 처가 우리 잘해줘도 만족을 못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재물 있어도 만족을 못 하고 아버지한테 뭘 해줘도 만족을 못 하고 그래요. 이런 경우 있어요. 아버지가 백호대사였는데 어떤 사주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묘지 쓰면 잘 된다 그랬어요. 그래 묘지 썼는데 묘지에 날마다 투자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안 돼. 그 운이 들어와야 돼. 얘네들이 들어와야 돼. 얘네들이 필요한 운이. 관성이 공방이면요 직장 명예 승진이잖아요. 승진 금방 됐는데도 남들보다는 빨리 승진이 됐는데도 만족을 못해. 그리고 직위 명예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정치인들 생각하면 돼. 정치인들 관성이 정치인들 된 놈들은 만족을 못해요. 끝이 없어요. 남자는 자식이 대학교 서울대학교 나왔는데도 요새 서울대학교 나와서 취직 안 된 사람 많아요. 대학교 나올 필요 없어. 요새는요 대학교 1년에 파는 대학교가 1년에 한두 개 있어요. 그러면 대학교 못 가는 사람이 없어요. 웬만하면 대학은 다 갑니다. 근데 대학교 나올 필요 없어요. 인성이 공방이 되면요 어머니 도장 뭐 이런 거 자꾸 인성이 공방인 사람은요 돈놀이 하면 돼. 사실은 일수쟁이잖아. 도장 받아오면 돼. 그리고 인성이 공방인 사람은요 이 계약만 했지 실질적으로 한 게 없다는 얘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을 못 느낀다 생각하면 돼요. 자, 칠사는 계속해서 알죠, 그죠? 이게 나쁘다는 데 형충파에도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빼가지고 10개를 만들 거예요. 얘네들은 성품이라 소리죠. 이 격에 맞기대로 격이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그죠? 품행이 단정치 못하다 이런 얘기하는 게 월지 가지고 얘기하시면 돼요.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성품이 어떻다 이런 거는 10개를 가지고 놀아야 돼요. 성품하고 뭐 품성 이거 볼 때는 10개를 가지고 놀아야 돼요. 틀립니다. 이제는 비교는요 말 그대로 주체 주관. 근데 비견이 생을 받으면요 주체 주관이 뚜렷해요. 근데 비견이 형충파해가 돼버리면요 쓸데없는 고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옹고집. 간단해요. 이제 겁재는 경쟁심입니다. 경쟁심. 뚝심. 틀려져요. 여기서는 이제 성격이 틀려집니다. 이제 격이 막 나와 이렇게 해요. 조조모 이거 한 장짜리 그려놓은 게 있죠? 사주
그거 찾아보면 사주 해가지고 예. 공망 뭐 이렇게 사주팔자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적지 마시고요. 차라리 드릴게요. 예, 그게 낫겠네요. 식신이 있으면요, 얘는 연구 국리입니다. 예. 그리고 상관이 있으면요, 논리정연으로 논리정연 잘 따져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자, 정제가 있으면은 알뜰하고 꼼꼼해. 올바른 돈이잖아요, 그죠? 편제는 아까 말했듯이 큰 돈에 관심이 많고 반복적인 것이 나옵니다. 이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편의는, 정의는 수용성입니다. 남 얘기를 잘 받아들여요. 정의이기 때문에, 올바른 정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정이 많아요. 정의이기 때문에 인정이 많습니다. 편의는요, 눈치가 빨라요. 제갈량 눈치가 빠릅니다. 그리고 임기응변이 탁월해요. 제갈량이 편인이 3개 있습니다. 제갈공명이 똑같은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가 눈치가 빠르고, 자, 임기응변이 빠르다. 임기응변 잘합니다. 무속인들이 편인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눈을 때우잖아요. 눈치. 그리고 시장에서 오래 장사하고 노점상 이런 거. 또 그 다음에 금방 들어와서 잘 되면 팔고 나가는 거 집이죠. 그런 사람 눈치가 빨라서 그래요. 아니에요. 사주분은 그거 있어요. 여기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정리가 쫙 돼 있습니다. 그리고 10개잖아요. 이거 이제 성격을 맞추는 겁니다. 어제 성격 맞추는 그 얘기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거 마무리가 안 되는 바람에 내가 다시 무슨 설명을 했구나. 다시 이제 하로 넘어갈게요. 하는 심장 소장으로 얘기하세요. 하가 많으면은 이제 원리를 간단하지, 그죠? 네. 하가 많으면 뭐가 필요하지? 토, 그래요, 토. 토가 없으면은 수, 얘를 깨는 게 수, 수예요, 수, 그죠? 그러면 이제 없거나 할 때는 목, 그렇지요. 목이 필요해요. 이게 용신이요. 예. 이게 용신이에요, 얘가요. 근데 단, 여기에 단이 들어갑니다. 얘네들이 합돼서 합충이나 변화가 되면 합돼서 다른 걸 변화되잖아요. 네. 갑기 합토 아니에요. 계속 한번 봐봐. 갑기 합토로 변하면 얘 쓸모가 없어요. 네. 쉽게 말하면 얘네가 토가 들어왔어. 너무 많아서 토가 들어왔는데 토가 무게 합돼서 하루 변했잖아. 네. 쉽게 말하면 일반 그 철학관이나 일반 사람들은요 요렇게 보고 얘기해. 토만 보고 얘기해. 얘가 합충 변한지는 모르고 얘기하다 보면 토가 들어왔네. 올해 운이 좋습니다. 괜찮아요. 그래 놓고 안 되거든? 당연히 안 되죠. 네. 왜? 얘가 바뀌었다 했잖아요. 네. 토가 필요한데 무게 합돼서 하루 바뀌었잖아. 네. 그나마 하루 바뀌었으니까 이제 너무 많잖아. 너무 많아요. 무게 합돼서 하루 바뀌었으면 너무 많아 죽겠는데 토가 들어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장애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죠? 내가 밥상을 딱 차려놓고 뭔가 했어요. 했는데 밥을 못 먹어. 배로 고파요. 근데 밥상을 딱 차렸는데 다른 사람이 불러서 그 밥을 못 먹고 쉬게 된다는 얘기야. 쉰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밥솥에 누가 올 줄 알고 밥솥에 밥을 많이 했어. 그러면 2, 3일만 지나면요 밥 못 먹어요. 못 먹어요. 신내 나고 냄새 나잖아. 똑같은 원리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밥솥을 저렇게 큰 비싼 돈을 샀냐면은 여기 오시는 분한테도 한 끼라도 밥을 맛있게 대접하고 그게 내 스님들의 중생 제도하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한 거지. 똑같은 원리요.
응용만 하시면 돼요. 응용. 어떻게 할 것인지 응용만. 자, 토가 왔습니다. 토가 많을 경우는 뭐가 필요해요? 이거만 아시면 돼요. 그렇지요. 금이 필요해요. 당장 필요한 게 금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금이라는 게 내 대운이나 세운을 따지면 안 돼요. 그리고 세운 속에 월을 따져야 돼. 달. 그죠? 그 다음에 일을 따져야 되는데 무조건 세운은 안 따지고 금이 좋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매년 가을이면 좋은 줄 알아요. 아니에요. 군묘화실은요. 그 해에 따라서 군묘화실이 바뀌어요. 바뀌어요. 올해가 추석이 17일이 빨리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밑에 지방 같은 경우는 몰라도 중부 지방 같은 경우는 벼가 안 익어요. 올해 싹이 트잖아요. 그거를 못 맞췄다는 얘기입니다. 절기를. 그리고 내가 틀림없이 올해 이걸 잘 보시면요. 우리나라 얘 목으로 보면 돼. 목을 보고요. 정치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만 보시면 돼. 누가 까불고 하는 놈이지. 그러면 무슨 띠가 올해 되고 안 되고는 그 정치 싸움은 그거 다 맞춰요. 그 양반 사업해도 뭐가 된다. 아, 내가 삼성전자를 2년 전부터 안 된다는 이유가 이거 가지고 노는 거예요. 큰 거 가지고 놀아야 돼요. 얘가 토가 없을 때는 하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합이 되면 안 돼요. 합돼서 변하면 안 됩니다. 원칙이 있어요. 일단 합이 돼서 변화가지고 얘는 안 좋은 거예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형충파해를 당하면 일단은 하가 형충파에 당해도 절반은 있잖아요. 근데 합이 돼서 다른 걸 바뀌버리면요. 다 된 밥에 재 뿌렸다. 네? 아니면 설익은 밥을 먹는다. 그렇게 표현하면 돼. 표현하면 돼요.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이렇게 틀어버렸다. 약속 상사가 약속이 깨졌다. 들어올 돈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십성에 얘를 이렇게 하면 되잖아. 목을 볼 때는 나중에 또 설명해드릴게요. 그러면 얘네들을 이제 갖다 보자고요. 자, 너무 많으면 금이 많으면 무조건 수가 필요하죠. 아, 얘 여기를 봐야 돼? 목이 들어가야 돼, 그죠? 목도. 얘를 눕혀야 되니까 너무 많으면은. 얘가 많을 때는 수고. 이제 하가 들어오고. 얘가 없을 때는 토가 들어가야 되고. 얘가 이제 가시네. 너무 많으면은 빼지는 게 목이고, 얘를 빨리 끄는 게 토를 만나야 되고, 없을 때는 금을 만나야 됩니다. 이제 방향이 있어요. 이제 여기다 방향을 위에다 쓸게요. 목은 동쪽입니다. 그리고 이게 원래 5개잖아요. 얘 중앙을 빼놓고 하면은, 근데 우리 방위가 8방이잖아요. 그럼 동자랑 들어가는 방향을 다 써야 돼요. 동북, 동남. 예? 동북, 그렇죠. 동남, 동북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가 여기 들어갔잖아요. 얘를 생아지는 것부터 써야지, 그죠? 가면 북동쪽이잖아요. 예. 동남쪽은 얘가 힘이 빠지니까 동쪽과 관계된 것만 하면 돼요. 얘를 생하는 거 써야 돼. 얘 힘 빠지는 걸 하시면 안 돼. 그 다음에 여기는 남쪽이잖아. 남쪽을 쓰고 얘를 생하지는 남동. 그래, 남동쪽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생하는 걸 방향입니다. 그거 보고 생기복덕이라는 겁니다. 이제 아셨죠? 얘가 힘 빠지는 남쪽과 또 하는 게 동쪽 말고 뭐 있어요? 남서쪽 있죠? 남서쪽 가면 힘 빠지는 거예요. 남쪽동으로 가면 생기를 받는 복덕입니다. 그래서 생기복덕을 찾는 방향이에요. 그쪽 방향. 이사할 때 날짜는 잘 잡았는데 어느 방향으로 할까요?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얘가 무조건 생하는 방향. 생하는 방향. 그 양반 일간에 생하는 방향이 좋다. 그래서 생기복덕입니다. 자, 중앙이니까 얘는 필요 없어요. 그죠?
중앙을 갈 때는요, 어디 중앙을 말합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자, 모든 게 우리나라는 구성하게 방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구성하면 내가 조금 이따 할게요. 네, 방위하고를. 중앙 볼 때는요, 이 사거리 안에서 네. 이 사거리 근방이 중앙입니다. 중앙.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느 중앙이냐? 서울의 중앙은 어디예요? 네, 그쪽으로 보시면 돼요. 시청 쪽이나. 근데 구의 중앙은 또 어디라고 보시면 돼요? 시청. 네,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 원미구의 중앙은 바로 여기에요, 여기. 사거리. 사거리 옆에 집어두면 돼. 얘기 간단해요. 중앙도 여기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토가 용신인 사람들은요, 토가 필요한 사람들은 이 가에 앉으면 안 돼요. 웬만하면 선생님처럼 이렇게 거기 앉으셔야 돼요. 중앙이잖아요, 그죠? 여기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토가 필요한 사람은 밥을 먹을 때도 식당에 갔을 때 중간에 앉으면 되고, 집에서도 어차피 탁자가 여기 싱크대 여기 딱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운데. 이 가운데 앉히시든가 아니면 이 가운데 의자가 없잖아. 벽에 안 붙어 있으면 돼. 예. 침대도 집에 있으니까 조금 떼어야 돼. 10cm 붙이면 안 돼요. 이 중앙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중앙인의 이 토가 용신인 사람이나 토가 필요한 사람은요, 벽에 붙어 있으면 안 돼. 웬만하면 간단해요. 아, 나 두르놓고 싶은데 어떻게? 소파를 좀 빼, 10cm. 그리고 어디다 지대면 돼. 토가 용신인 사람들은 되게 비장이 아픈 사람들은요, 되게 벽에 붙어 있거나, 예? 벽을 좋아하더라고요. 그거 이렇게 하시면 돼. 이게 이제 사거리가 나오니까, 방향을 모를 때요. 방향을 모를 땐 간단해요. 그리고 방향을 또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같은 경우는요, 너무 전세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죠? 자꾸 수도권 무정부 쪽이나 이 부천도 가격이 서울하고 안 맞아요, 그죠? 그럼 인천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전세를요. 아니면 김포 쪽으로, 저 애각 쪽으로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못 맞춰요, 방향을요. 이 방향을 맞추는 거는 내가 생기를 받기 위해서, 내 몸 좋기 위해서, 그래서 생기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지, 절대 이사 방향은 잡아줄 수가 없어요. 왜? 정부에 대한 그 시책 때문에 전세가 올라갔으니까 거기에 맞추려니까 힘들잖아요, 그죠? 네. 이건 지방으로 빠지는 거예요. 자기가 가까운 그쪽으로 예각 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여기에. 아, 구로구 살다가 구로구 있는 사람이 가면 어디 가겠어요? 가까운 안양 좀 넘어서, 그죠? 아니면 강명시 좀 넘어서, 예, 이렇게 되어버리더라고요. 방향을 못 잡아주니까 이사 가는 방향도 못 잡아요. 전세금을 받고 빼줘야 나가는 거 아니에요. 시간도 못 잡아.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게 기문둔갑이라는 겁니다. 기문둔갑을 내가 알려드릴게요. 이게 사거리요, 큰 사거리요. 이사 가기 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사람이 우리 여기 부천 쪽으로 이사 오잖아요. 부천 여기 일로 이사 오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원미 사거리, 예. 거기를 한 바퀴 빙 도는 거예요, 유턴. 근데 차를 돌려면은 힘들어요, 안 돼요. 본인이 해야 돼, 본인이. 일찍 와서 한 바퀴 빙 도는데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도장, 통장, 그죠? 계약서. 그거 가지고 먼저 기준품만 가져오시면 돼. 네? 통장 이런 거 가져오시면 돼. 한 바퀴 빙 도시면 돼.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돼. 간단한 원리요. 그래서 어제 동토부족이라고 얘기했지, 그죠? 예. 그걸 넣어주면 기가 막혀요. 그리고 그럴 필요 없이 여기 들어가기 전에 파다고, 쉽게 말하면 병원에서 나올 때는 뭐 잡기가 붙으니까 이게 상문살이라고, 상주살이라고 그래요. 소금하고 파다고 고춧가루. 고춧가루 섞은 거를 가지고
한 바퀴 삥 돌리고 막걸리 큰 대접에다가 따라 놓거나 싹 하면 돼요. 왜 그 건물 동토신한테 토신한테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그런 마귀가 없어요. 아주 너무 쉬워. 옛날 유교의 선조들 했던 방식인데 그거를 안 하는 것 뿐이지. 하시면 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동서남북 나오다 보니까 또 이게 나왔어요. 못 잡아줘요? 그 월, 일, 시간 못 잡습니다. 왜 그러냐? 전세금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집 사는 사람은 이미 청약통장으로 해가지고 당첨되는 거겠죠. 그럼 국가에서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누가 할 수 있는 방법 없어. 그러면 사거리를 돌아봐. 작은 사거리 아니에요? 큰 사거리예요? 이사 가기 전 큰 사거리를 한 바퀴 빙 돌아. 그럼 어느 쪽으로 돌릴까요? 그럼 필요 없어. 한 바퀴만 무조건 돌면 돼. 아니 여기서 돌다가 여기는 안 가고 이렇게 가버리면 안 돼. 예? 그러니까 한 바퀴 돌고 돌고 아니 내가 돌고 아니 그럼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돌고 다시 이리로 오시면 되잖아. 근데 그 원리를 몰라요. 그래서 김은등갑의 방위학을 지금 또 간단하게 또 했습니다. 자, 궁은요. 일단은 궁은 서쪽을 보세요. 얘를 생기 받는 거를 보셔야 되잖아요. 얘 빠지면 안 돼요. 서쪽하고는 남서쪽이 되잖아요. 그죠? 남서쪽 가시면 돼. 북서쪽으로 가면 안 돼. 그죠? 힘이 빠지잖아. 그 다음에 일단은 북쪽을 놓고 생기 박는 거는 서북 쪽이 낫겠지. 그죠? 생기 방향을 정해졌습니다. 힘 빠지는 방향을 가면 설기라 그래. 설기방이라 그러고 나랑 생하는 방은 생기방이라 그러고 내가 국하는 방위는 이제 전문적으로 또 나오네. 나를 생해주는 방위는 생기방이라 그래요. 네. 내가 생하는 방은 설기방. 설기방이라는 거는 한자만 쓰는 거예요. 방위까지 써야 되는데 내가 국하는 방위를 사기방이라 사기. 왜? 내가 국하기 때문에 가서 사기라 그래. 사기. 나를 국하는 방을 가면요 살기방이라 살기. 나를 국하잖아요. 정관 스트레스 막 국을 하는 거야. 그럼 이상하게 그 집에 나를 국하는 방에 가면요 이상하게 나를 안 줘. 어제 스님이 말씀하는 게 어느 절에 갔더니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이 아니고 어느 절에 가는 거는 마음에 만드는 거예요. 힘이 빠진다는 건 설기방에 가신 거예요. 이름과 상관이 없어요. 나랑 생기방에 가면 이상하게 거기 가면 편하고 배부르다. 이게 생기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나와 같은 방향이 있어요. 목이면 목방향, 동쪽이면 동북도 그렇게 같은 방향으로 갈 때는 비화방이라 그래요. 비화병, 비화벽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비화. 내가 생하고 생기, 설기. 살기방이 빠졌네 여기. 제대로 설명했어요. 네, 제대로 했는데 글자는 안 쓰고 그냥 요새 오늘 왜 그래 이렇게 피가 그냥 올라가는 거보다 살기라는 건 나를 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극하다 나를 극하다는 방위는 안 좋아요. 사기방은 내가 어쩔 수 없이 가다 보니까 사기가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극하니까 그 집안이 나를 극하는 방향으로 하면요 이상하게 잠을 자도 찝찝해. 사기방에서 잠자면요 잠자고 싶을 때 잠이 안 오는 거고 사기방은 내가 잠을 잤는데 아침에 잠을 잔 것 같지가 않아. 항상 꿈이 소란스럽고 그래서 뭐가 동토다 뭐다 뭐 막 그래. 그래 그 방위만 하나 찾아보셔도 괜찮아요. 일단은 나부터 챙기고 싶으면요 생기방만 가시면 돼요. 아니면 설기방은 힘 빠지고 사기방은 빠지고 살기방도 빠지니까 나와 비슷한 생기방이 없으면은 비화방 가면 돼. 나와 똑같은 방이. 요거 두 개 빼놓고는 다 나쁘다고 생각하면 돼요. 방위까지 이렇게 정리가 쫙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하는 요거는 방위까지 나왔어요. 그죠? 네.
몸체 질병까지 나오고 그죠? 네. 그 나한테 필요한 많았을 때 없을 때 미약했을 때 그죠? 신약했을 때 요게 바로 용신이라고 하지만은 네. 요런 운이 들어왔을 때 네. 대운이 들어오면은 좋아요. 네. 왜? 자, 이제 설명을 할게요. 이제 대운이 들어오는 이유는 왜 좋은지. 그림으로 설명하는 건 쉬울 겁니다. 대운은 5년마다 내가 10년 대운이지만은 5년마다 잘라서 보는 계두와 절각이라 쓰기죠. 계두와 절각은 무에에 문이 열렸고 절각이란 거는 5년 지지, 천간과 지지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예, 끊어질 자. 예, 각을 맞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두와 절각이라는 건 한문에 있어요. 5개 그려놓을게요. 하나, 둘, 셋, 넷, 5개요. 이게 관약판입니다. 얘가 5년에 대한 대운입니다. 근데 세운은 뭐냐? 하산입니다. 양궁 생각하면 돼. 대운 속에 이 세운이 들어가 있으면 대운도 좋고 세운도 좋으니까 1 플러스 1이잖아. 그죠? 네, 네. 요 안에 들어가 있으면 네. 몇 점짜리라도. 근데 세운이 대운은 좋은데 세운이 나쁘면 그 한 해가 나쁜 거예요. 네. 네. 대운이 좋은데 대운이 나쁜데 세운만 좋으면 한 해만 좋아요. 네. 그런데 한 해도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금묘화실 중에서 네. 예, 딱 4개월만 좋아. 네. 그게 돼 있어요. 그래 하산이 요번에 올림픽 때요. 하산의 방향 비가 오고 바람 딱 부니까 다 그게 잘 쏘는 애들도 10점짜리가 아니고 이런데 허구한데 나왔어 안 나왔어요 요번에? 템이 나왔죠? 그런 경우에 그런 게 근데 그날의 입진에 따라서요 바뀌어요 팔자가. 사람이요 그날에 시간을 잘못 맞추면 죽는 경우가 마찬가지죠. 사람이 대운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요 세운하고 그 달하고 그 시에 형충파에 맞고 칠산 맞으면요 그냥 거꾸러져요. 아니면 죽지는 않더라도 병원 신세를 하거나 평생 약을 먹고 생기거나 식구들 귀찮게 만들거나 병수발을 해야 됩니다. 근데 병수발을 해야 되는데 나와 필요한 내 오행에 필요한 마누라나 배우자를 만나면은 예? 구설 없이 그냥 챙겨줘요. 근데 내가 극하거나 아까 설기, 식상이나 재나 예? 저 관이나 이런 배우자가 있으면은 맨 처음에는 해줘. 근데 나중에 가면 지쳐버려가지고 놓고 가요. 야밤도피예요. 근데 언제 또 나타나냐? 죽어서 보험 탈 때 나타나요. 그래서 보험 탈 때 아주 복잡한 관계가 많잖아. 그리고 운명을 하면 돼요. 저는 이 공부를 할 때 머릿속에다 집어넣고 외우지도 않아요. 드라마를 봐요. 드라마를 보면 쟤는 왜 그래야 되는지 쟤가 얘를 극하구나. 또 쟤는 또 왜 이렇게 해가지고 친구를 뺏어버렸네. 저는 비겁이 형충파가 되어있고 부모가 그걸 받고 있구나. 그걸 운용을 하시면 돼요. 네,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드라마 본다고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남들의 드라마 보면 그렇게 하세요. 나 지금 공부 중이야. 그래 무슨 뭔 공부인데? 쟤는 저렇게 하다가 어떻게 될 거예요? 공부요. 네. 그래서 드라마를 보는 이유가 그런 데 있다 생각하면 돼. 그래서 아줌마들이 부인들이요 드라마 보면서 잘 맞추잖아요. 그죠? 이런 거 오행을 안 봤어도 그날 자기 기분에 따라서 신에 따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기를 받는 날이면은 저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잖아. 저 미친 새끼 욕을 나오는 것도요. 그날에 나랑 예? 설기가 되면요 힘이 빠지는 설기가 되는 운이 되면은 말을 해도요 생각하고 말을 해. 힘이 빠지니까 나와 같은 비하잖아요. 그러면 막 배고픔 불어. 야 씨발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저 새끼는 왜 저렇게 사는 거야. 이 큰 집에 나는 이만큼 집에 살았는데 지금 왜 큰 집에 살냐고 막 투덜거려. 근데 내가 극하는 그게 오잖아요. 그러면 나는 내 자식을 이렇게 키워놨는데 저 새끼들은 말이야 뭐 어쩌고저쩌고 핸드폰 나는 왜 이건데 지네 핸드폰 막 두고 그래. 구글 봤잖아요.
그러면 아주 비겁한 행동을 하는 거야. 정부가 어쩌리, 국회의원들 이래가지고 안 되니, 땅이 어쩌리, 뭐, 복잡해. 나를 생하는 게 딱 보면 생기잖아요. 생기면은요, 사람이 그때, 그날만 아주 품격이 좋아. 그러니까 술 먹을 때, 양반이 생극체화를 다 볼 줄 알아. 예? 근데 가구 쪽에서는 혼자 먹어요. 왜 그러냐? 꼭 이 극하는 요 인간 5명 중에요. 이상하게 6명 있으면 나를 도와준 놈만 있지, 다 힘 빼가고 나를 극하고 막 따지고 거의 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난 6명 이상은 내가 얘네들 안 먹어. 그래서 혼자 먹는 게 낫더라고요. 그런 원리를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대운이라는 게 그날의 운세에 따라서 바뀌어요. 진짜 그렇다고. 그래서 나는 그 체육관 있는 그 이렇게 뭐 따고 이러려면은 그 이사 가는 것만 아니에요. 시험 보러 가거나 누구 기증원 약속을 하거나, 예? 뭐 계약 조건을 하거나, 응? 그럴 때는요 꼭 사거리를 한번 돌고 가서 이렇게 예. 뭐든지 이게 돌고 가는 버릇이 돼야 돼요. 나는 누구 만나러 가거든요. 그리고 나는 항상 운동 가잖아요. 항상 산에 가서도 한 바퀴 돌고 이렇게 데려가요. 산의 기운을 다 받으려고. 아니 거기서 내가 산 꼭대기 정상을 가는데 저는 꼭 이렇게 안 가요. 이렇게 빙 돌고 가요. 네. 정상 좋지요. 올라갔던 길 가지고 내려오면 안 되는 건 사실은요. 역효과를 받아요. 서로가 기운을 땡기는 겁니다. 그냥 올라갔던 길 가지고 내려오시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전철을 타고 오시던 뭐 하던 집에 들어갈 때도요, 사거리 절에 이삿짐만 할 때만은 큰 사거리라서, 그죠? 근데 사람들은 자기 몸이 움직이니까 날마다 집에 들어가고 누구 만나고 이렇게 할 때는 사거리, 조그만 사거리도 괜찮아요. 아니, 들어가는 사거리, 조금 골목 사거리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바퀴 돌고 가면은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쁜 사람을 만나건 기분 털은 사람 만나면 딱 돌아서면서 태태 하는 옛날 선조들이 있죠, 그죠? 그게 달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있어요. 그 기운을 재수없는 걸 탁탁 털어버리자는 얘기야. 그래서 사람 죽는 것도 3초만 3초만 참으면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게 그게 맞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고, 이렇게 해서 내가 그림과 해가지고 목과 토금수 질병에 관계된 거를 한번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할게요.